여러분 혹시 돼지 엄마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학원계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약간 돼지처럼 포동포동한 어떤 생김새의 아줌마를 가리키는 말인가?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맥 파악을 해서 이제 이 돼지 엄마가 가리키는 게 이제 어떤 어머님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나중에 알게 되었죠. 보통 이제 학부모를 자녀로 두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원기 쪽에서 이제 늘상 그죠?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아주머니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 얼마 전에 그 타이거 마더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자유방임식의 약간 느슨한 어떤 양육을 해오던 그 영미권의 그 아줌마들과 다르게 성과 중심의 혹독하게 그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동양식, 중국식 그런 어떤 양육법의 어떤 대명사로서 타이거 마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집은 가끔 읽다 보면은 뭐 아이들 스케줄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같이 따라가지고 하는 헬리콥터 마더 이런 거에 관련된 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우영우 그죠? 자폐증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과거에 이제 이런 자폐증의 원인을 레프리저레이터 마더에서 찾는 잘못된 시절이 있었다. 그죠? 하면서 이제 냉장고 엄마라는 말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냉장고 엄마에 관련된 꼭지가 짧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자폐증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제목만 딱 봐도 왠지 자폐증에 대해서 알려면 이 책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야. 이게 혹시 그 우영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 아닐까? 저자가 존 don반, 캐런 주커인데 제 눈에는 요 역자의 이름이 더 눈길이 가네요. 그죠? 강병철. 야, 이분은 번역하시는 책마다 대박이 나네. 야, 정말 타고난 감각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해야 되나?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인수 공통 전염병, 다시 말하면 그 코로나에 관련된 그 데이빗 쿼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번역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 책 확 베스트셀러 되었는데, 야, 이 책도.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자폐증에 관련된 또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것도 번역을 하셨어요. 역시 의대를 나오시고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책들을 잘 이렇게 소개하시고, 그죠? 이것이 유익하기도 하고 이 당사자 이분께서는 뭔가 이렇게 수입으로도 돌아오고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저 베스트셀러 저게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엄청 두꺼워요. 거의 모든 역사니까. 그래서 800 몇 페이지예요. 국내 번역된 것만. 원래 원제는 in a different key. 다른 키로. 그러니까 키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약간 한국식으로 약간 바뀌어서 나왔네요. 부제도 자폐는 어떻게 질병에서 축복이 되었나. 원래 책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책을 저는 번역된 걸 읽는 게 아니라 그 원문의 한 대목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으니까 금방 읽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용어였다. 그것은 일종의 비방, 슬러였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 집단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좀 안 좋잖아요. 그죠? 한남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퐁퐁남. 남자 얘기도 많이 해당되네, 요즘에는. 그죠? The first seed of which. 그것의 첫 번째 씨앗은 바로 Time이라는 어떤 잡지에, 그죠? 가장, 이게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죠? 그 어떤 리포트에서 이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티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 기사였는데 1948년 4월 26일에 실린 그 기사에서 제목이 뭐였냐? Medicine, Frosty Children.
프로스트가 설이잖아요. 성애가 내린 거야, 아이한테. 자폐증에 걸린 아이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 main point of the piece. 그 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뭐였냐? 그 타임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이 희귀한 다이어퍼가 기저귀 아닙니까? 기저귀를 착용할 나이에 정신분열증, 조현병,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죠? 이런 질병의 존재를 이제 알리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놀 때 아니면은 뭐 칭찬받을 때 재미난 거 볼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거야. 약간 자폐증이 딱 그 증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the whole thing was written with a heavy slant of blame.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쫙 다 읽어보면은 누군가를 되게 비난하는 쪽가 되게 강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비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Summed up in the magazine's rhetorical question. 그 잡지에 굉장히 수사학적인 의문문, 물음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야. Were the core parents freezing their children into autism? 차가운 부모들이 아이들을 얼려서 자폐증으로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물음을 던졌다는 일은 뭐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잡지 기사는요. 그죠? In all documented cases. 모든 기록된 어떤 사례들에서 그 타임즈에 따르면 엄마 아빠가 죄다 특정한 한 가지 타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이었길래? 그 자폐증 아이들의 부모가 어땠길래? 그죠? These were parents who hardly knew their children.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 Who were cold and undemonstrative. 차갑고요. demonstrate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모가 늘 이래요. 그죠? 뭔가 표현력이 떨어지는 부모였다는 거야. 그죠? 우리 경상도, 소위 말하는 경상도 아버지들은 전부 다 그럼 자식이 다 자폐증이었겠네. 그죠? To put it bluntly, 좀 투박하게 말한다면 그냥 단적으로 그냥 심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예요. 그 기사가 자폐증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자, 그 기사의 마지막 가까이에 인용된 한 전문가가 그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내놓았대요. 대부분의 그 자폐증에 대한 사람들의 디스커션을 디파인할 딱 이제 규정지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논의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다음 20년 동안. 그죠? It was his metaphor for the fate met by this young pathetic patient. 이 어리고 불쌍한 환자들, 아기들, 이 자폐증 아이들, 이 감당해야 될 운명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죠. 누구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어리고 불쌍한 환자들인 거예요. At the hands of their flawed, icy mothers, fathers. 뭔가 결함이 있는 아주 네모칸이만큼 차가운 엄마 아빠의 소나기에 있는 이게 다음 20-30년 동안 자폐증에 대한 어떤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 전문가가 말하길 The children were kept neatly in a refrigerator which didn't defrost. 절대 해동되지 않는, 그죠? 냉장고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탁탁탁 넌 냉장칸, 넌 야채칸 이렇게 넣어져 있는 아이들이 자폐증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Over time,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the discussion about blame, 이 비난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고 이래요. 아빠의 역할을 이제 지나쳐 아빠한테 탓을 안 물어. 그리고 focus almost entirely on mothers. 거의 전적으로 이제 엄마 탓만 한다는 거죠. 엄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자폐증이야.
그리고 이 냉장고라는 메타포가 엄마들에게 찰싹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ransforming sympathy for their difficulties into contempt. 분명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을 경멸, 아유 문제가 있겠지, contempt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야. Almost the entire apparatus of American psychiatry. 미국 심리치료 이 전체 그 apparatus, 장치, 시스템 거의 다가 이제 뭐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냉장고 엄마라는 아주 내쫓아버리는, 표딱지를 붙여버리는, 낙인 찍어버리는, 그리고 사람을 말려 죽여버리는 이런 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엄마 탓, 엄마 탓, 엄마 탓.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한 명의 전문가, 이 사람이 그 개념을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바람에 이 자폐증 역사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오명을 갖게 돼요. 그의 이름이 곧 엄마를 비난하는 것과 그 동의어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브루노 베트람이라는 미국의 소아과 의사? 저도 사실 이제 자폐증 역사에 대한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자폐증계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악마예요. 이 브루노 베트람이 1대 악마, 1대 악마.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196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TV, 신문에 이제 약간 그 아동 심리, 그다음에 뭐 아동 치료, 뭐 이런 문제 전문가로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오은영 박사님 급으로 이제 막 글도 쓰시고 방송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엄마를 약간 비난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이거지 뭐, 아이가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아이의 어떤 그 억압된 어떤 욕망이나 이런 어떤 해결되지 못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이런 증상, 자폐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당연히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을 텐데, 과학적으로 약간 뒷받침이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이걸 좀 너무 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사람에 관련된 글을 또 다른,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변호하는 글을 제가 하나 또 읽었었는데, 마냥 이 사람만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 부정적인 면 하나로 앞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폐증에 관한 한 이 사람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이번 영상의 취지는 뭐였죠? 바로 레프리저레이터 마더라는 그 냉장고 엄마, 그죠? 그런 거와 관련된 글 하나 읽어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폐증에 대해서도 또 한번 슬쩍 한번 찔러봤습니다.